네, 신중하게 답변 드리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진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건 이 비상계엄 사건의 국가적 관심과 이 사건의 중요성을 좀 고려하셔서 증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증언해 주실 것을 일단 한번 좀 요청드립니다. 일단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파랑입니다. 당시 그 피고인과의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이나 조태영 원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요거는 증인의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당시 신원식 장관과 조태현 원장의 목격자로서의 질문을 드리는 건데도 본인이 제 직접- 형사재판과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시 증인은 저희는 당시에 이 비상대권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서 증인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권 행사합니다. 구항입니다. 구항부터는 2024년 4월 중순경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4월 중순경 서울 용산과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호 수방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김영현이 증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등 시국 상황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고 제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5월경 서울 강남 모처에서의 저녁 모임 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곽종근 이진호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제 공소장에 있는 사실이고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5월에서 6월경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에서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그리고 김영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5월 말 6월이요? 5월에서 6월입니다. 있습니다.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 지난번 기일 때 곽종근 사령관께서 나와서 그 사실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왜 그런 그 자리가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됐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관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경찰이랑 그 다음에 방첩사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첩사 자체적으로 군 관련 대공수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당시 신원식 장관님한테 제가 항상 정기보고 될 때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받기로 지금 당시 대통령님께서 뭐 검찰총장을 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시다. 그래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라 라는 그런 지시를 제가 받은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안가로 가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지 사실 뭐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 혼자 생각에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낮에 대통령실 가서 이렇게 보고하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서 그냥 밥 먹으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라. 저는 이제 그 정도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날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수사 진행 중인 뭐 수사 경과도 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경찰이랑 방첩사로 이렇게 이관되는 뭐 이런 진행 경과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간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모임 경위나 참석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피고인이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을 하고 그런 대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듣던 증인이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은 하지 마셔라라고 반대까지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뭐 대공수사 관련된 얘기도 했고 뭐 간첩 수사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뭐 나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공감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뭐 대권, 비상 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뭐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 명령권이라 그러나요? 긴급 명령권, 재정 명령권,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그 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지금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구체적인 계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당연히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 군이 계엄 훈련을 왜 안 하냐면 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군이 하는 유일한 계엄 훈련은 1년에 봄이나 가을에 그 뭐 연합연습하고 을지연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저 사령부급에서 토의식으로 해서 한두 번 잠깐 하고 맙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훈련도 아니죠. 그냥 토의죠. 제가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군사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사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비밀은 얘기 안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전시로 전환된 상태에서 동원령이 발령됐는데 사람들이 동원 응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징발령이 발령됐는데 그 징발령에 응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방으로 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교통이 꽉꽉 막혀서 부대가 이동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계엄령이란 이름으로 해서 동원령 응소 안 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배해서 뭐 이렇게 체포할 수도 있고 징발령 제대로 안 따르는 그런 업체에 가서 징발하라고 강제할 수도 있고 뭐 교통통제 같은 거 할 수 있고 요 정도 수준에서 군은 지금까지 계엄령 훈련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뭐 생각에 뭐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군이 판사님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경찰이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개전 초기에 계엄령이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군 정작부장도 하고 작전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에 바쁩니다. 사회 질서를 군이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사회 질서 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시가 그러할진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 훈련해 본 적도 없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판사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저는 딴 거는 사실 기억이 나다 안 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계엄에 관한 말도 했고 그걸 들은 증인이 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릎까지 꿇고 아주 진지하게 반대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증인의 말을 들은 제가 얘기한 취지를 우리 검사님이 곡해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무슨 뭐 계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무슨 비상조치권인지 비상대권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상태, 준비 상태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실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태를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고 뭐 그럴 계제도 아니고요. 군의 상태를 정확하게 국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드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 피고인이 저는 좀 그렇게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증인이 방금 그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피고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 검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물론 뭐 대공수사나 이런 거 제가 보고 드리면서 끝 무렵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안 된다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술 한두 잔에 무릎까지 꿇고 했는데 회식은 그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무슨 회식을 식사를 거기서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얘기할 그런 성격의 자리도 아닌 걸로 좀 그렇게 끝난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6월 17일경 삼청동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항입니다. 증인이 2024년 6월 17일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그리고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 및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이었던 강호필 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실은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동일한 사유로 해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당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증인을 비롯한 뭐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 4명의 장군에 대해 이 4명의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4년 8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모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항입니다. 증인이 2024년 8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그리고 김용현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만난 사실이 있고 그 만난 그 경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8월 초순 뭐 주말께 언제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방첩사령관이 대통령께 들어가서 무슨 보고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던 게 그 정보사 그 간첩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수사 경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 대통령님께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 경위로 만나게 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경위를 정확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증인은 당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군검찰 조사할 때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 자리에서는 제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4년 10월 1일경 대통령 관저 저녁 모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이후인 저녁 20시경, 그러니까 저녁 8시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과 그리고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시국에 관한 발언, 그리고 한동훈 등 정치인에 대한 발언, 방송계 및 민주노총 등에 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비상대권에 관한 발언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4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2025년 11월 3일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셨는데요. 당시 곽종근 사령관은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이런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날 10월 1일 모임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국방부 장관 관저에서 김용현 그리고 증인 곽종근 이진우 이 4명이 별도로 티타임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혹시 네. 26항입니다. 곽종근은 2025년 4월 30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24년 10월 1일 티타임 당시에 김용현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티타임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이고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0월 27일경 메모를 제시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 우측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저희 진정선입 과정에서 확인된 메모 중 10월 27일 18시 47분 38분경 작성된 걸로 확인된 메모입니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증인 위 메모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합니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 김용현 장관이 한 말을 메모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질문 들으시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들은 본인 해명 차원에서라도 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28항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저것은 작전 계획과 교리에 나와 있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저 작성 내용을 보면 포고령 위반 및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은 계엄이 선포되면 포고령 위반자를 최우선적으로 검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 메모에 대해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면 변명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이 메모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드리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메모하고 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거 반복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포렌식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판사님. 지웠던 메모 중에 일부가 조각조각 살아납니다. 그 메모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제가 쓴 메모 중에 누구한테 보내거나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그렇게 한 거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끄적끄적거린 겁니다. 조각조각이 나 있는 메모들을 수사 기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각조각들 중에서 또다시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난 그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쓰고 지우고 그거를 다시 포렌식을 해서 그 중에서 조각들을 끄집어내고 그 조각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왜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듭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제가 변명한다고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메모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저의 생각과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메모와 관련된 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증언 거부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일단 뭐 질문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 말처럼 재판부나 검찰에서 증인의 메모를 오해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제시해드린 메모는 맨 왼쪽 메모 상단에 보면 서 있듯이 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메모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항입니다. 그렇게 기술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압니다. 네. 29항입니다. 휴대폰, 이 메모를 보면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은 포괄형 위반자를 앞서 최우선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체포 대상자의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등을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를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지 제가 피고인으로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형사 사건이랑 관련 있는 문제는 증언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증언 거부합니다. 네, 30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 메모를 보면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말을 당시에도 좀 들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인영의 기록 순번 649번에 있는 메모 중에 10월 27일 19시 33분 37분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위 메모는 김영현 장관이 한 말을 당시 메모했던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유로 증언 거부합니다. 이 메모야말로 조각조각 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군인이 쓴 메모에 저것이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이상한 거죠? 아니, 이상하다는 더군다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합동 그 방첩 사령관으로서 전시 임무가 합수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기서 써 있는 저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근데 그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왜 메모를 쓴 사람은 저걸 누구한테 보낸 적도 없고 누구랑 공유한 적도 없는데 그 조각조각의 일부를 가지고 왜 스토리라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 메모를 보면 점령, 출입 통제, 현장 보정, 군 검경 합동 수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이것은 국회가 아니고 선관위 이야기였던 것 같고 선관위 얘기는 전부터 계속 했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장관이 전화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메모한 내용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위 메모를 보면 김영현 장관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2월 4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19시 12분 31분경 메모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김현지 강 위원, 정진상, 이석기에 관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름이 기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저 강 위원이라는 사람이 강 무슨 혁신위원 뭐 그런 건 줄 알고 썼는데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진짜 이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적었다가 잠깐 지우고 뭐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이 이름에 대해서 장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도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로 들었던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36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날 19시 48분 45분경 메모입니다. 여기 보면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검사님, 그런 해석을 우리가 견강부회라 그럽니다. 견강부회.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왜 계엄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에 관한 메모라는 건가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그때 썼다 지웠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어떤 전체 메모의 일부인지 저거만 쓴 건지 뭘 보고 쓴 건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저거 한 줄만 딱 갖다 놓고 나서 당신 지금 계엄의 중경 간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까 제가 처음에 판사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인 중에 중경 간부 이상이 제정신인 사람이 계엄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시든 전시든 계엄 훈련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저 메모 하나를 보고 중경 간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계엄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견강부회와 같은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증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메모가 앞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뒤의 정확히 내용들이 말씀드리면 앞뒤로 연결된 게 아니라 조각조각들을 그렇게 연결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메모가 말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네, 저 메모가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문장이나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메모가 아니란 건 검사님 너무 잘 아시지 않아요? 그냥 그때 조각조각 조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완전히 연결됐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증인이 너무 화를 내시지 말고 화내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좀 있는 잘 팩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예, 일단 증인께서도 네. 말씀하시다가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검사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이 메모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너무나 예.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판사님도 보셨잖아요.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경 간부 이상을 계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월급 많이 올려주면 중경 간부 이상이 계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합니까? 대한민국 군인들 수준이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 예,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다음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이 메모는 11월 5일 16시 45분 43분경 메모입니다. 이 메모에 나오는 보면 리더십 불충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읗, 이응, 지읒, 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요. 저기에 연은 연합사 부사령관입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이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히읗은 합참의장, 이응은 육군참모총장, 지읒은 지작사령관, 연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맞고요. 네, 지금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를 하거나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때 연합사 부사령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합사 부사령관님은 계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미 간의 그 작전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11월 6일은 장관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대면 보고 때 계엄에 관해서 또 얘기가 나오면 반대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적은 메모라고 본인이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11월 6일 날 장관님께 계획되어 있는 대면 보고 시에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혼자 생각하면서 그냥 끄적끄적거린 메모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기억이 날 뿐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 군검찰 조사 당시에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군 수뇌부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 교체를 근데 바로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맥락에서 기재한 거라고 진술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11월 5일 22시 53분 35분경 다소 좀 긴 메모입니다. 이 메모 첫 번째 보면 지읒, 티읒, 시읒, 비읍의 공통된 의견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 이제 문자가 4명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지읒, 티읒, 시읒, 비읍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이 자리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님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 재판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지읒은 지작사령관, 티읒은 특수전사령관, 시읒은 수도방위사령관, 비읍은 방첩사령관을 의미하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짝대기에 이응을 신뢰할 수 없음하고 나오는데 이응이 육군참모총장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짝대기 이응을 신뢰할 수 없음에 그 밑에 이제 점이라고 해서 4개의 점이 나오는데요. 그 바로 밑에 두 번째 점에 보면 강호의 살해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강호가 강호필 장군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보면 그 바로 또 아래줄 보면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 이응을 신뢰할 수 없음에 하위에 적혀져 있는 메모 중에 하나이고 검사님, 이응은 육군 제가 처음에 참모총장을 말씀드렸지만 이 메모는 제가 혼자 생각나서 끄적끄적거린 거지 정상적으로 만든 무슨 보고서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보낸 증거가 있습니까? 누구랑 공유했던 증거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마치 하나의 정상적인 완벽한 문서처럼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해석을 해서 본인이 스토리를 짜서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증인께서 일단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 네. 어차피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네. 이런 거를 다 지금 물어보야 되고 어차피 지금 끝까지 이제 다 물어보실 거거든요.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차분하게 답변하고 계시니까 네, 저도 제 차분하게 입장을 계속 답변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서로 뭐 흥분하시거나 막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됨이라는 건 그 위에 이응을 신뢰할 수 없음과 연결시켜 보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을 신뢰할 수 없으니 인허로 그러니까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44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또 바로 아래줄에 보면 두 분이 별도로 대화, 유사시 기계적으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검찰 조사 당시에 증인은 이 두 분에 대해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별도로 대화 유사시 기계적으로 조치라는 건 계엄이 선포되면 결국 장관과 총장이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지금 검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45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메모에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결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보면 체제수호 사명 인식 관점에서 군장악 불충분, 리더십 진영을 조기에 갖추고 아까 나왔던 히읗, 이응, 지읒, 연이 나오고요.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함. 회합은 티읒, 시읒, 비읍으로 한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 요 메모의 내용은 계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도 갖춰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상황도 조성해야 되고
적기에 맞춰 계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 해석을 한 건가요? 검사님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저 결론의 의미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제 재판도 아닌 상태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요때 당시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이 지금 뭐 수세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썼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지원 거부하겠습니다. 네. 저기 박옥수 네, 특검보님. 이 부분에서 하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이크만 조금 가까이 네, 좀 네.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증인 이 메모를 보면 이때 이게 증인이 혼자 생각한 것을 적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증인에게 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좀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메모하신 건지 혹시 그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의 취지가 뭐죠? 제 혼자 생각인지 누구 얘기를 들은 건지요? 그렇죠. 본인이 혼자 생각해서 이런 거를 어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혼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적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뭐 장관이나 또는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뭐 꼭 거기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재하신 건지 그거는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것도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그것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46항입니다. 이 회업은 티읕, 시읒, 비읍으로 한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티읕은 특수전 사령관, 수방 사령관, 수방위 사령관, 방첩 사령관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적기에 맞춰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보안을 지키기 위해 회합 자체는 이것과 관련된 회합은 특수전, 수도방위 사령관, 방첩 사령관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앞서서 시간을 할애해서 계엄에 대한 제 생각, 계엄에 대한 군인들의 생각, 계엄에 대한 군인들의 준비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모를 보시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니 정말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군인들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얼마큼을 더 말씀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 08시 10분경 34초 메모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 하고 물음표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이건 계엄은 군경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니 경찰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건 검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이 30만 명이고 경찰이 10만 명입니다. 계엄은 통상 전시 초기에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훈련한 바에 의하면. 지상군인 육군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거나 치안 질서를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임무 수행할 여력 자체도 없고 그렇게 훈련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에 반대하는 논리로 해서 제가 11월 5일, 11월 6일 메모를 썼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혹시라도 계엄 생각을 하신다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경찰이 그냥 평시에 계엄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경찰이 과연 따를까요? 그런 얘기가 하고 싶어서 썼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럼 방금 증인 말씀을 들어보면 11월 5일과 11월 6일 메모는 본인 말씀에 따른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적은 메모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계엄과 관련해서 적은 메모는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중에 일부가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아까 11월 5일 메모를 다시 보면 계엄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포렌식하면서 조각조각 나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증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 여기까지 지금 보여드렸던 메모는 다 증인이 작성한 뒤에 삭제했던 메모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기억에는 네. 쓰고 지우고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렌식 할 때는 다 삭제된 걸로 생각을 하고 제출하셨던 상황으로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무엇을 삭제하고 무엇을 남겼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저는 메모 쓰고 지우고 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다음 계속 질문 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증죄 논란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기억에는 쓰고 지우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11월 6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 보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6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당시에 미국 대선 개표 방송을 보면서 김영현 장관에게 장군 인사 관련 보고를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꼭 장군 인사만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군 인사도 또 그렇게 얘기가 나가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장군 인사와 관련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장군 인사와 관련돼서 방첩사령부가 해야 되는 인사 검증과 관련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군 인사 보고를 드렸다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방첩사에서 무슨 또 뭐 장군 인사 엄청 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판사님 제가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당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내용 중에 김용현 장관이 발언하기를 탄핵이 남발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등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의 비상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신다. 장관도 생각이 좀 동일하다. 대통령이 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권한인데 왜 불법이냐라는 취지로 그렇게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그런 대화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제 재판과 관련돼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고요. 그 자리에서 아주 짧게 길게 대화한 거 없습니다. 아주 짧게 이 계엄은 군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만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네. 당시에 김영현 장관이 11월 14일에 남미 에이펙 때문에 대통령이 출국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라도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게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그런 말씀을 장관이 하셔서 그래도 이제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그리고 25년 1월경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의 국제정세도 좀 살피셔서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장관께 드린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장관님한테 아주 짧게 말씀드린 취지는 군은 계엄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왜?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24년 11월 9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같은 날 15시 01분 01초경 메모입니다. 이건 이제 11월 9일인데요. 그 증인 요 메모 일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 군검찰 조사 당시 11월 9일 점심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할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네. 요게 이따가 또 질문드리겠지만 이 11월 9일 저녁에 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네. 앞선 날이고요. 일단 점심에 결국 보고할 일은 있으셨다는 거죠. 요 메모는 근데 15시 이제 01분 01초경 메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전천, 조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누군지를 얘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러면 조금 끊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창대는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정치인이 맞습니까? 그건 뭐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증인이 알고 있는 제 상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증인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정치인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 하도 형사 위증죄 상황을- 논란이 많아서 제가 말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위증죄로 기소까지 돼 있는 마당이라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이 좀 부분은 본인 생각을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 같은데 정치인이라고 그냥 생각하냐 그런 말씀 지금 물어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김민웅은 촛불행동 상임대표이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형이 맞습니까?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네. 어제 본인이 적은 메모니까요. 저는 제가- 김민웅을 보면서 이 제가 적은 사람이라고 메모가 생각을 아니라 하는데, 제가 들어서 그냥 끄적끄적 적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명확히 해주세요. 제가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예. 들은 것을 제가 끄적끄적 적은 메모입니다. 그럼 증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질문드리면, 요건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이름을 메모한 것인가요? 제가 들은 것을 끄적끄적 적은 것이고, 네. 뭐 누구한테 들었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시겠지만, 그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15시에 작성된 건데, 증인이 군검찰 조사 당시에 점심때 장관 공간에 들어가서 보고를 할 때 장관한테 들었던 걸 메모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답변 드리는 겁니다. 추정이야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제 네.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저도 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양경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맞습니까?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건 본인 형사처벌하고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닌데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위증 관련돼 가지고 워낙 시비가 많아서 되게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저 알고 번- 계신 거 뭐 모른다 아니면 난 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재판장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네. 예? 윤곽근 변호사입니다. 윤곽근 변호사님. 예, 지금 사람 이름이 자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공소장이나 여러 가지에서 지금 정치인 체포가 문제되고 있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명단이 정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증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검사님께서 이제 증언거부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추가 질문하는 부분은 증언거부권을 조금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좀 전에 그 정도 말씀은 아마 뭐 그렇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냥 그 부분이니까 답변하시는 거는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그 증언거부권이 뭐 형이화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계속 하시죠. 질문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양경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맞는지 질문드렸는데 대답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헷갈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은 최재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건 한국계 미국인 목사가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뉴스에 많이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네. 그건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김어준은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저 사람 이름은 다 알죠. 네. 양정천이라고 메모에 되어 있는데 이건 혹시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양정철의 옥이 아닌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양정천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언뜻 들은 얘기를 언뜻 썼기 때문에 저게 양정천인지 양정철인지 앞서 뭐 강의원 나왔는데 그게 저는 무슨 특별위원인 줄 알고 그냥 대충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런 측면에서 뭐 저희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조혜주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건 전직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이 맞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까? 네. 이제 이걸 얼핏 듣는 대로 적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혹시 전화로 들으셨던 걸 적은 건가요? 아니면 대면했을 때를 적은 걸로 기억하시나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56항입니다. 증인은 이제 11월 9일에 점심에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장관 보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마친 뒤 이제 장관 공간에 빠져나와서 과천 소재 방첩사령관 공간으로 복귀를 하셨던 건가요? 그건 뭐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그건. 같은 기억이 불분명하신가요? 네, 오래된 일이라. 네. 여기를 이제 이날 저녁에도 어쨌건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점심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계속 장관이랑 아닌 같이 것 있었던 건 아닐 거니까. 예, 예, 중간에- 빠져나왔다가 다시 네. 갔던 건 맞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이제 재판부를 통해서 이걸 입수를 했는데요. 이제 통화 내역을 보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 장관이 요 당일이에요. 11월 9일 14시 37분 02초경부터 41분 07초경까지 여기 합하면 4분 5초간입니다. 그리고 또 요 4분 41분 07초에 끝나고 거의 뭐 얼마 안 돼서 곧바로 41분 16초부터 44분 12초까지 2분 56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 증인에게 통화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거든요. 요 이제 여기 보면 메모가 15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15시 01분 01초. 그거 이제 작성되기 20분 무렵 전에 두 통화를 합쳐서 약 7분간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심에 장관 보고 마치고 나온 뒤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이때 어떤 통화를 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상식적으로 1년도 한참 더 지난 일이라 당연히 판사님 기억 안 나고요. 그다음에 경호처 그 통화 기록인가 그거는 그 비밀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 내용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 증거 기록으로 채택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뭐 기억도 안 나고 뭐 언제 통화했는지 제가 방어권이라는 입장에서 뭐 전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지금. 아까 이름이 나온 메모 직전에 통화했던 내용이라 여쭤본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네.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있지만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경호처 통화 뭐 기록인가 이거를 저는 아직 정식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앞으로 통화 내역은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화 내역 자체는 어쨌건 경호처 거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미리 전제 사실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변호사님이 그 뭐 그걸 뭐 보러 갔다 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뭐 언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정확히 설명을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네네. 일단 통화 내역은 통화 내역 자체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글이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저녁 모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11월 9일 저녁에 한남동에 있는 그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곽종근, 이진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당시 요 저녁 식사 자리에 중간에 피고인도 합류한 사실이 있나요? 중간이 아니라 끝 무렵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끝 무렵이요? 네. 요 갑자기 이제 끝 무렵에 피고인이 오게 된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그날 저희들이 저 장관님 공간에 모인 이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달에 그 국정감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아시는 것처럼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서 여러 의혹이 많고 그래서 뭐 니네 수고했다 뭐 그런 취지 정도로 그냥 식사 자리에 모인 것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늦지막하게 해서 대통령께서 내려오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와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피고인이 에이펙에 이제 다녀올 거다. 비상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61항입니다. 당시 피고인의 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중간에 식사 자리에 합류한 다음에 증인이 국회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그리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검찰 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이 이 사건 모임 당시에 위 장소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그 증인으로 곽종근 사령관이 출석을 해서 그거랑 다른 거네요. 예,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63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이 위와 같은 장소를 말했다는 건데 이건 부정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장소를 언급하게 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했다는 겁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64항입니다) 당시 김영영 장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자 곽종근이 특전사는 139여단 등 예하 대대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김용현이 이진우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이진우는 수방사 역시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66항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진우에게 수방사 부대 편성 등에 관한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님이요?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우는 계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 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67항입니다. 증인도 당시 자리에서 방첩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잘 갖추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검찰 공소장을 보면 11월 9일 날 제가 발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자체에도 써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건 공소장의 말씀이시고요. 본인이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소장에 제가 11월 9일 날 어떤 발언을 했는지 검찰 공소장에 써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8항입니다. 피고인이 참석한 저녁 식사 이후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별도의 티타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그날이요? 네.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69항입니다. 곽종근의 군사법원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과의 식사 후 국방부 장관 공관 티타임 때 당시 병력을 어떻게 투입하자고 이야기된 것은 없으나 대략적으로 선관위가 방첩사에 간다, 국회에 수방사가 간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15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15시 53분 56초경 메모입니다. 증인 요 메모를 보시면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검사님, 제가 다시 되묻겠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요. 증인이 작성한 문서라 무슨 증인이 생각으로 말씀하셔야 저 됩니다. 메모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군인이 쓴 메모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평생 36년 군대 생활한 사람이 쓴 메모에 저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무슨 내용인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려볼까요? 네. 일단 전체 어떤 거의 일부인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뭔가 메모를 했겠죠. 공세적 조치, 군인의 기본은 공세입니다. 그럼 군인이 방어합니까? 군인 정신의 기본이 공세적인 조치입니다. 자위권적 응징 태세, 자위권이 뭡니까? 도발을 받으면 유엔이 헌법이 보장한 대로 자위권적으로 응징하는 건 그걸 기본 아닙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써놓은 어떤 메모의 일부 조각인 것 같은데 저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저거를 무슨 증거로 채택을 해서 저를 참 정말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런 메모를 제가 보면. 저게 뭐가 문제입니까? 검사님 저게 뭐가 문제죠? 자꾸 저 쳐다보시는데 뭐가 문제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창규 검사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근데 제가 뭐 향후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재판이나 검찰 향후 조사할 때도 수사에도 얼마든지 설명을 도움이 했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증인에게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인데 좀 침착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최대한 침착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재판장님께서도 되물어 여쭤보는 거예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군인의 같습니다. 메모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저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저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얘기를 하면 참 또 기가 막힐 노릇인데 다른 사건에 저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설명했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좀 다소 설명은 부족하신 것 같고 뭐가 설명이 부족해요? 군사적 태세라고 군인이 쓴 게 뭐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공세적 조치라고 쓴 게 군인 정신의 기본이 공세인데 그것을 쓴 것이 뭐가 부족하죠? 예,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언제 어떤 생각에서 경위로 썼는지 기억이 납니까, 쓰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게 기억이 나냐고요? 설명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인 박옥수 특별법무사입니다. 그 증인이 말씀하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네, 증인이 대고 말씀하시고 증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그 어떤 증인의 메모와 관련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조각조각인 메모로 왜 나의 그 범죄를 의심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증인도 수사를 방첩사령관이시고 하면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거 관련된 수사도 많이 지휘해 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럴 때 그 범인이 자기 범행을 일체를 진술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포렌식이나 이런 자료에서 나오는 조각조각인 메모나 이런 걸 통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전모를 밝히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도 잘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증인의 메모가, 증인은 전혀 맥락이 없는 메모라고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밝혀진 많은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진술과 상관없이 또 증언된 많은 내용들이 있고 밝혀진 그런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맥락이 언제부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맥락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하에서 그 어떤 시기에 증인의 메모가 나온 것이고, 그 증인의 메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메모 중에 어떤 부분은 분명히 비상계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증인의 말대로 정말 군인으로서 군사적인 상황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맞고, 이건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지, 그걸 질문하는 어떤 검찰이나 특검이 증인에게 뭔가를 부당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자꾸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공격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증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특검보 말씀하신 게 좀 맞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감정이 좀 격해졌고 억울한 마음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사과드리고요.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11월 30일경 국방부 장관 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2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30일, 이게 토요일입니다. 그 18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이날 혹시 이날 토요일에 이렇게 보고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였죠? 그 전날 금요일 날 오후에 보고가 잡혀 있었는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당시 장관님 일정이 뭐가 안 맞아서 오후 보고가 취소가 됐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토요일 날 그냥 들어와라. 근데 토요일 날 왜 저녁에 갔냐면 토요일 날 낮에 지인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가느라고 저녁에 갔습니다.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밀려서 토요일 날 가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무실이 아니라 공관으로 가시게 된 거죠? 네. 이날 74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날 이제 증인이 원래 준비된 김용현 장관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때 김용현 장관이 당시에 이제 말미에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거다. 뭐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 여론조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증언을 거부하고 네. 그 자리에서 저는 김용현 장관님한테 계엄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제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자리에서 말씀드리셨다는 거죠? 네, 11월 30일 날이요. 네.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기억이 지금 안 나셔서 거부를 아니요. 하시는 건가요? 제 형사 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네. 그럼 어쨌건 장관이 계엄에 관한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건 증인이 지금 반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증언하는 것은 제가 계엄에 이 대한민국 국군이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도 그러할진데 평시는 말할 것도 없이 계엄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걸 일관되게 제 소신대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질문 드리는 거는 다 증인이 군검찰 조사 당시에 말씀드렸던 워딩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 당시에 김용현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착고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김영현 장관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75항입니다. 증인은 당시에 김영현 장관의 발언을 들었을 때 이거 조만간 계엄이 할 수 있겠는데 임박했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76항입니다. 이날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였을 때 공관에 노상원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에 노상원과 직접 대화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노상원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목격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 형사재판에서 제가 충분히 소명할 겁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30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7항입니다. 증인은 김용현에게 보고를 마친 뒤에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김용현 장관님한테 여러 가지 현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현안 보고를 드렸고 그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가을인가 여름인가쯤에 대통령께서 부산 해작사에서 미군 항공모함 승선 행사를 하는데 중국인 유학생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드론으로 그 행사 장면을 찍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부산경찰청, 방첩사, 그다음에 관계 기관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때 장관님이 이거는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참석한 행사에 중국 사람들이 드론으로 어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그 얘기를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라.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녁 한 9시나 넘어서 그냥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그 공간에서 얘기한 게 6시 반, 7시 이때부터 시작했으니까 9시 넘어서 잠깐 올라가서 그런저런 말씀드리고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러 올라갔을 때 피고인이 이제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당시 야당을 비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80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까지의 질문입니다. 80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전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다음 날인 12월 2일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있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2월 1일 메모 15시 44분 59초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81항입니다) 위 메모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질문 드리겠지만 이 메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계엄이 실제 선포될 걸로 예상을 해서 방첩사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메모로 정리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김대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라는 명칭은 누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라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이 요 워딩을 쓰신 건데 누구한테 들은 건가요? 증인이 직접 생각해서 작성한 네이밍인가요?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했던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문과 계엄산으로 포고령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증인은 사전에 담화문이나 포고령의 내용도 알았던 거 아닙니까? 담화문이나 포고령의 내용을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는 그때 당시에 앞뒤로 뉴스, 언론 찾아보면 잔뜩 나오는 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입니다. 혹시 증인이 피고인이나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건 아닙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방첩사에는 그런 수사본부가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83항입니다. 그러니까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를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생각을 해서 저 이름 옆에 김대우라고 적은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첩사에는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라는 것을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런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84항입니다. 그 바로 밑줄을 보면 경찰 / 조본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반국가 세력 앞에서 말한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에 관한 설명이니까요. 이 반국가 세력이란 결국에 30명을 예정하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30명이 누구인지 말씀할 수 있나요? 30명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경찰과 조사본부와 합동 체포조를 운영해서 반국가 세력 30명의 위치 파악을 통해 체포를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되묻건데 실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경찰과 조사본부와 방첩사는 합동 체포조를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이런 메모를 작성한 것인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 6회 피의자 조사 당시에 이 30명에 대해서 장관이나 대통령이 종종 인물 품평하던 사람들 다 합치면 30명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아래 86항입니다.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영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데 왜 갑자기 특전사가 등장을 하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어디 저기예요? 네네.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옆에 경호대라는 건 방첩사 경호경비부대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문장을 보면 특전사와 방첩사 경호경비부대로 경호팀을 운영하라고 했던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잘 기억 안 납니다. 저도. 증인은 군검찰 6회 피의자 조사 당시에 여기에서 경호팀은 VIP나 사령관 경호팀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VIP 대통령님 경호팀을 방첩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가 진술했다면 저거는 사령관 경호팀일 겁니다. 사령관은 증인을 네. 말하는 것인가요? 네네. 근데 증인에 대한 경호팀을 특전사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사실 잘 기억 안 나고 그다음에 그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87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수방사, 조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운영 준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합동체포조를 통해 위에서 말했던 체포된 반국가 세력들을 수방사의 문서고,
B1 벙커라고 말하는 문서고와 조사본부의 국군교도소 구금시설에 수용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실제 12월 3일 날 계엄이 걸리고 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올 봄에 군사재판을 하면서 군사재판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또는 그걸 구성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88항입니다. 그 아래 보면 이제 합동팀 편성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합동팀 편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저거는 저희 그 방첩사 작전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작전 계획에 뭘 말하는 거죠? 작전 계획에 일반적으로 이 부대를 어떻게 편성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아마 저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획상 되어 있는 그 편제를 이 내용은 다 어차피 맨 위에 있는 네모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의 하위 항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런 조직과 편제를 요 합동체포조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에 활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쓴 건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재된 것처럼 방첩사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 5명 경호경비부대로 보이고 경호경비부대 5명 합계 20명으로 한 개 팀을 즉 합동체포조 한 개 팀을 편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전 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다음에 뭐 작전 계획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작전 계획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군사 비밀과 관련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뭐 증인이 증언 거부에 대해서 증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내용으로 해석 가능한 질문들을 계속 드리고 있고 본인이 군검찰 조사 당시 했던 내용을 참고로 질문을 드리니까 본인이 해명하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89항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장비, 차량 등 정밀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저것도 그냥 작전 계획에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합동체포조 운영을 위해서 장비와 차량 등도 정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 날 실제 계엄이 걸렸을 때 합동체포조를 구성하거나 합동체포조를 구성한 이후에 작전을 개시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올 봄에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증언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경험한 사실과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증언을 그렇게 들었다는 경험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출국 금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출국 금지요? 네. 맨 아래 출국 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 하단에. 저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 반국가세력 30명에 대해 출국 금지하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2월 1일 16시 24분 31초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메모는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건 앞서 보여드렸던 15시 44분 59초경 메모와 시차를 두고 작성이 됐는데 이렇게 따로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따로 작성한 게 아니라 포렌식해서 그렇게 나왔겠죠. 생성 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포렌식의 기본은 그냥 조각조각한 게 조각조각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혹시 복원되지 않은 다른 메모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모르죠, 그건요. 기억나는 건 없으신 기억나는 거죠? 거 없죠. 네. 이 메모 또한 앞서 보여드린 메모처럼 계엄이 실제 선포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증인이 방첩사가 수행해야 될 임무를 메모로 정리한 것인가요? 제가 요거는 좀 해명을 드리면요. 사이버사 민간 전문가 팀과 합동 운용이라고 제가 어떤 경위로 해서 뭐 이제 써놨겠죠. 그런데 실제 계엄 실행간에 사이버사에 연락된 거 하나도 없고 사이버사 동원된 것도 없고 사이버사랑 협조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냐면 판사님, 제 생각을 얘기하고 제가 경험한 사실을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위증 이런 거 겁나가지고 사실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됐던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사이버사가 있지만 사이버사
실제로 그날 오전에 저는 사이버 사령관이랑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12월 3일 날. 왜? 사이버사와 관련된 중대한 보안 위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메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버사를 뭘 어떻게 해서 정말로 계엄을 뭘 어쩌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날 오전에 사이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그리고 사이버사는 12월 3일 날 전혀 계엄이랑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 메모가 어떤 성격으로 어떤 생각으로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성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이버사가 정말로 동원이 되고 정말로 제가 사이버 사령관이랑 뭔가 얘기를 해서 뭐 계엄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다 나왔죠. 사이버사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럼 판사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메모를 썼을까요? 그냥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쓴 거예요. 조각조각. 사이버사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생각지도 않은 얘기인데 사이버사가 저는 결정적인 제 마음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메모를 썼으면 사이버사에 뭔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게 이 메모의 성격을 한마디로 대변합니다. 맨 밑에 작전부대 상황, 대전복, 저거 어차피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저거 그냥 작전 계획에 있는 내용이에요. 해야 될 일에 관한 내용을 쓴 겁니다. 11월 30일 날 장관님이 이상한 얘기해서 제가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군인들이 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걱정된 겁니다. 걱정.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메모를 그냥 써본 것 뿐입니다. 장관한테 들은 얘기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림을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과수실은 방첩사 과학수사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정보보호단은 방첩사 정보보호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제 그 당시에 사령관할 때 이하부대 명칭입니다. 예, 사이버사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금만 더 어디를 말하는 육군 거죠? 사이버 사령부 얘기합니다. 육군 사이버 사령부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이번 계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군검찰 6회 피의자 조사 당시에 이 메모와 관련해서 전시 합수본 운영 계획에 근거해서 합수본의 수사 영역을 물리 영역과 비물리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과수실 정보보단 사이버사는 비물리 영역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거에 관해서 기재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올 봄에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방첩사의 임무를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술 토의를 했는데 그 전술 토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 비물리 영역에 대해서 그럼 방첩사는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지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고 그런 주제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뭐 저런 것들이 하나의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납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합동 운영을 밑에 보면 선관위 꽃 증거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관위 꽃 증거 확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그건 제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을 해서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는 상관이 없고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거짓말 안 하고 다 소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밑에 선관위와 꽃 증거 확보라는 메모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위에 과수실 정보보단 사이버사를 민간 전문가 팀과 합동 운영한다는 건 결국 이 밑에 있는 선관위 꽃 증거 확보와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 날 사이버사는 전혀 동원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그걸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 말고요. 본인이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답답하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죠. 네. 증인은 군검찰 6회 피의자 신문 조서 당시에 요 12월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두 메모에 대해서 그 11월 30일 토요일에 장관으로부터 계엄 얘기를 듣고 12월 1일 휴가 중에 혹시나 실제로 계엄을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장관이 그동안 저에게 했던 얘기들을 되살려보고 사령부 작전 계획을 되살려보면서 혼자 메모를 해본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 재판에서 충분히 제가 소명하고 거기서 다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요 하단에 나오는 작전부대 상황 대전복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비상이 걸리고 뭔가 일이 있으면 작전부대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뭐 대전복이라는 말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전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휘 체계를 어기는 뭐 이런 겁니다. 방첩사가 고유해 해야 될 일입니다. 저거는. 네. 이제 96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여인용의 기록 3 순번 653번 4301쪽에 국군 통신사령부 압수 통신자료 분석 CD 내 비화폰 통화 분석 파일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예. 96항 질문을 보면 요 이제 저희 비화폰 통화 분석 말고 경호처 이제 비화폰 통화 기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조금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말해야 돼서 요걸 증인이 귀로 듣고 그대로 다 좀 기억을 떨어서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증인신문상에 써져 있는 요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4개를 따로 적어 왔는데 재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증인에게만 좀 보여주고 요 질문을 들으면서 요 시간을 좀 체크해 가면서 답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인이 확인. 예, 저희 보여드릴 수 거쳐왔어요? 있습니다. 예, 변호인들께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네. 그거 자체는 지금 증거로 제출된 건 아니죠? 예, 예. 그냥 아, 어차피 요 메모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알겠습니다. 통화 기록을 한 것이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 지금 뭐 증거로 제출된 건 아니랍니다. 예, 어떠신가요? 이경원 변호사님? 예, 뭐 일단 저희가 파악한 내용하고 같아서 제시에는 뭐 예, 제시하시는 거에는 이의 없고 증거로 신청하실지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거 이게 어차피 저희가 재판부에서 확보하신 그 내용에 관한 그러니까요. 이후에 네. 이걸 그러니까 저희 갖고 있는데 증거로 네네. 신청하실지 여부만 제- 아직 결정 안 됐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그 첨부 자료로 단순한 참고 자료용 성격이어서 그냥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하고 그거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시한 거. 예, 예. 제가 그 녹취서 뒤에 시간 맞추고 띄워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 자료로 예. 하시고 저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는 데에 이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예, 그 부분 녹취서에 첨부하겠습니다. 예, 재판님, 계속하시죠. 진행하겠습니다. 재판님, 그 첨부로 96화.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아, 예, 예. 저 내용은 그때 그 국무회 CCTV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호처 통신 내역을 아직 비밀 해제를 못 받은 상황이어서 예. 그때 저희들이 열람 등사하면서 메모만 한 내용입니다. 예, 예. 사실 저희들도 저걸 갖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도 저걸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비밀이 해제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증거로 제출을 못 하더라도 뭐 참고 자료라도 좀 제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부분. 지난 홍장원 증인신문 때도 저희들이 제시를 못하고 그냥 구두로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통화 내역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참고 자료로 좀 제출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죠. 아니면 원용하셔도 괜찮고 일단 오늘 거는 녹취서 뒤에 예, 첨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오늘 예, 계속하시죠. 네, 여러 번 제출할 텐데 그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 저 화면에 떠져 있는 건 군 비화폰 통화 내역이고요. 저희가 지금 종이로 들은 건 경호처 비화폰 내역입니다. 그 두 개의 시간을 좀 잘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보면 김용현은 이진우에게 2024년 12월 1일 14시 21분 24초부터 29분 49초까지
8분 25초간 통화를 하고 다시 또 그 통화가 마치고 거의 한 바로 곧바로죠. 10초밖에 안 됐을 때 14시 29분 59초부터 14시 44분 17초까지 14분 18초간 통화를 합니다. 이게 합계로 치면 22분 43초간 통화인데요. 그렇게 김용현과 이진우가 전화를 마친 직후에 김용현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14시 47분 22초부터 14시 59분 02초, 1분 40초간 통화를 하고 다시 곧바로 또 15시 00분 39초부터 15시 06분 35초까지 5분 56초간 두 통화를 합치면 합계 7분 36초간 통화를 합니다. 이제 요게 경호처 비합본 통화 내역이고요. 이제 군 비합본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군 비합본 통화 기록에 의하면 이진우는 증인에게 이제 15시 15분 28초경 전화를 해서 17분 56초간 통화를 하고요. 그 전화가 끝난 후 이진우는 또 곽종군에게 전화를 합니다. 15시 33분 54초경에. 그리고 또 16분 29초간 통화를 하고 그 전화가 끝나니까 곽종군은 이번에 증인에게 또 연락을 합니다. 15시 50분경 43초경 전화해서 2분 39초간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김용현이 이진우와 증인에게 연락을 하고 그 뒤에 이진우가 증인과 곽종군에게, 곽종군은 또 증인에게. 이 전화가 거의 순차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한 타이밍에 걸쳐서.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이 김용현으로부터 일단 먼저 그 경호처 비합본 통화 기록에 나오는 증인이 김용현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던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요건 11월 30일 날 듣고 그 다음 날인 겁니다. 본인 휴가가 있을 때 전화가 온 것이라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속 기사님은 그 녹취록에는 별지 첨부 자료를 제시하고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질문의 취지가 뭔가 무슨 내용을? 그 경호처 비합본에 보면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14시 47분 22초경부터 1분 40초간 통화한 게 하나 있고 15시 00분 39초경부터 15시 06분 35초까지 5분 56초간 통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체크 되셨어요? 그게 증인이 11월 30일 날 그 전날 가서 계엄 얘기 듣고 그렇게 장관하고 그런 반대 얘기하고 그 다음날 본인 휴가라고 말했던 12월 1일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통화 내역입니다. 요 통화에서 증인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한 1년도 더 된 얘기고 사실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증인, 그 이진우로부터도 연락을 받았잖아요. 저거요? 저 위에 거요? 네, 군비아폰. 저것도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예, 말씀 주시죠. 기억 안 납니다. 예. 마찬가지로 증인은 곽종군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이면은 검사님 1년 전 통화인데 1년 전 통화. 뭐 1년 전이기는 해도 이게 다 지금 비상계엄 예. 11월 31일에 계엄 얘기를 듣고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1년 전이라는 그렇게 시기로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정확히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다음에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증인이 12월 1일에 작성한 두 건의 메모 중 15시 44분 59초경 메모는 증인이 김용현 및 방금 보여드린 이진우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에 작성된 메모이고 같은 날 16시 24분 31초경 작성한 메모는 증인이 곽종군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에 작성이 된 메모입니다. 이 메모가 위 통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네. 요 백항과 관련해서도 경호처 비합본 통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도 변호인 확인한 뒤에 증인에게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재판장님. 예, 변호인 측 한번 확인 좀. 오검사님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어떠신가요?
예, 이 부분도 예, 네, 마찬가지로 참고 자료로 그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속 기사님 참고 자료 별첨 참고 자료 이거는 2번으로 할게요. 참고 자료 1, 그다음에 요거는 참고 자료 2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주실 때 1, 2만 직접 표시하셔서 주십시오. 제목 나중에 제목을 저 오검사님이 참고 자료 1, 참고 자료 2로 제목만 구분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계속하실까요? 네. 지금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도 보시고 위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군 비화폰 통화 내역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항입니다. 곽종근은 2025년 10월 30일 지금 이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24년 12월 1일 저녁 무렵에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당시 국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봤는데요. 지금 증인 한번 보세요. 김영현은 곽종근에게 2024년 12월 1일 16시 53분 09초경부터 17시 06분경 48초까지 13분 39초간 통화를 하고요. 그 다음 17시 06분경 56초. 거의 앞에 통화 끝나고 거의 한 바로죠. 17시 08분경 14초까지 1분 18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통화에서 방금과 같은 발언을 들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군비화폰 통화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군비화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과 곽종근 사이에 위와 같은 통화 이후에 곽종근과 증인 사이에 17시 17분 36초경부터 3분 55초간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난 뒤 거의 곧바로 17시 22분 45초경부터 5분 59초간 합계 9분 54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통화에서 곽종근이 김용현으로부터 그 직전 통화에서 들었던 국회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내용으로 증인에게 혹시 통화를 했던 건 아닙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고요. 군사법원 재판할 때 곽종근 사령관이 요 통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거 이상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증인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네. 네. 102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많이 나와서 변호인에게 제시를 한 뒤에 확인하고 증인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12시 20분이 다 돼가는데 요거까지만 하려고요. 왜냐하면 요 다음서부터는 그게 없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하려고요. 총 이왕 통화 기록 얘기가 쭉 나온 김에 12월 1일 관련해서 예. 계속하실까요? 네, 확인. 아직 통화 기록 보고. 예, 그러니까. 네. 예. 네. 저희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리한 자료에는
없는 통화 내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없으신가요? 예, 그 22시 09분 46초부터 1분 38초간이라는 통화 내역. 아,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네. 첫 번째 통화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데서는 지금 뭐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어떤 예, 그러니까 이게 통화 내역 분석하면 이제 발신하고 수신하고 양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네. 그 부분은 매치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메모해왔던 걸 다시 일단 해볼 텐데 일단 제시하고 일단 신문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를 녹취서에 아예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자료 그냥 3으로 해서 이따 오검사님이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직접 쓰셔가지고.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두 번째. 네, 첫 번째. 네.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곽정근은 2025년 10월 30일 이 사건 보훈 민간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이제 12월 2일 얘기입니다. 사령관님. 12월 2일 저녁에 김용현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다. 그 전화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때 전화를 받았더니 피고인이 말을 해서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라는 말을 했고 이어서 김용현 장관이 전화기를 건네받아서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엄 선포 하루 전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은 곽종근에게 언제 전화를 했냐면 2024년 12월 2일 22시 13분 52초경부터 22시 14분 44초경까지 52초간 그리고 22시 33분 08초경부터 22시 34분 45초경까지 1분 37초간 전화를 한 게 확인이 됩니다. 요때 이제 발언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병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그 전후로 김용현이 증인에게 22시 09분 46초경부터 전화를 해서 11분 24초경까지 1분 38초간 그리고 22시 39분 14초경부터 22시 44분 08초까지 4분 54초간 그리고 22시 44분 17초부터 22시 45분 25초까지 1분 8초간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김용현 이진우에게 22시 12분 46초부터 13분 26초까지 40초간 22시 35분 05초부터 36분 37초까지 1분 32초간 그리고 22분 37분 10초부터 38분 50초까지 1분 40초간 그리고 또 박한수에게는 22시 15분 04초부터 22시 15분 55초까지 51초간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주요 사령관들하고 연달아 전화를 하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는 건 이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계엄 선포 하루 전날 밤에 김용현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어떤 말을 했었던 건가요?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왜냐하면 이 통화에서 아까 곽종근은 김용현으로부터 내일 보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김용현의 증인에게도 전화해서 내일 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과를 바꿔주거나 이랬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요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에 따르면 김용현은 결국 계엄 하루 전날 밤에 증인을 비롯해서 곽종근, 이진우, 박한수에게 연달아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계엄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계엄 임무를 수행할 부대들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연달아 연락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증인은 그런 내용의 통화를 했던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기억 안 납니다. 네. 다음 104번입니다. 군비화폰 통화분석 파일 여인용의 3기록 순번 653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화면 한번 봐주세요. 군비화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이 증인과 곽종근, 이진우에게 위와 같이 통화를 한 이후에 증인과 곽종근, 이진우 사이에도 군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증인은 이진우로부터 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12월 2일 22시 49분 48초경 동안 2분간 전화가 와서 2분간 통화를 했거든요. 여기 앞에 김용현으로부터 다 전화를 받고 연락이 온 것인데 이 통화 기억 안 나세요? 계엄 선포 하루 전날 밤에 이렇게 연달아 지금 전화가 오는 건데요.
기억 안 납니까? 마찬가지로 105항입니다. 증인은 곽종근에게 23시 06분 03초경 3분 48초간, 이진우에게는 23시 12분 59초경 8분 18초간 증인이 직접 전화를 했고 장시간 통화를 하거든요. 이것도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곽종근은 2025년 4월 30일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2024년 12월 1일 김용현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꼬치 확보를 지시받았고 다음 날인 12월 2일 피고인과 김용현으로부터 뭐 며칠 내로 준비되면 보자, 내일 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라는 불안감에 증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증인은 이와 같이 통화했던 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때 군사법원 증언할 때 곽종근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히 증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군사법원 곽종근 신문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이 그때 뭐라고 이 통화 관련해 가지고 증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이 제가 지금